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레임 교육연구소의 교육팀장 윤원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교육에 참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좀 문의가 오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교육에 참여하시면 저희 원에서도 그 교육을 잘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하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그 교육을 할 때요. 컴퓨터 화면이나 노트북 화면에서 어머님들이 우리 원 어머님들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어머님들 참여하신 분들을 캡처하셔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냥 이벤트 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의 어머님들이 일일이 보고 이렇게 전달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이나 원장님들께서는 참여하신 어머님들이 계시면 그 어머님들의 얼굴이나 또 성함을 캡처하셔서 우리 원이 부모 교육에 참여했다라는 증빙 자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7시입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열심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저희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모교육 아카데미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문, 심리 상태를 색채와 연결한 색채 컨설팅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미술 심리 자격증이 있지만 여러 이제 미술 심리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이제 심리 상태를 반영한 색깔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오늘 좀 알려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색깔로 아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마음을 이 색깔로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의미로 이 색채 컨설팅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검은색만 막 엄청 그리거나 빨간색을 또 엄청 그리거나 또 한 가지 색깔에 막 엄청 집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두 번째는 색깔이 너무 희미하거나 또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을 할 때 너무 소스라치게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또 난화로 그린다거나 하면 우리 애가 감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하는 어떤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잘못해서 또 그냥 바로 이렇게 아이가 그린 그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치료센터 가가지고 또 말하다 보면은 왜곡된 내 아이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부분을 보고 그냥 왜곡된 느낌으로 저희 아이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잘 어떤 색깔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시면서 또 부모님들이 나의 마음은 또 어떤 색깔인지도 또 좀 확인을 하시고 또 아이들이 혹시 그 다음 날이나 그 전날에 일어난 일 다음에 색깔을 어떤 색깔로 칠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이럴 때 얘가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아이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이 오늘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마음이 어떤 색깔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색깔에 담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면서 또 문제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인 아이들 혹은 내성적인 아이들한테 이 색깔로 어떤 환경을 또 주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또 우리 선생님, 원장님들께 좀 부탁드렸던 말 절대 색깔을 알았다고 해서 색깔에 대한 마음과 심리를 알았다고 해서 색깔만을 보고 아이들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사실 미술 심리라는 것은 색깔, 위치, 그림의 형태,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압의 힘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오늘은 색깔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시작에 앞서서 우리 지금 전문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매우 좋은 매체예요. 4세 이전까지는 주변에서 자주 보는 색에 익숙함을 느끼게 되면서 원색 위주의 색을 사용하다가 6세 이후가 되면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따라 색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초등학생이 되면 객관적인 안목이 생기면서 다양한 색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선택하고 사용하는 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경험과 정서적 충동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마다 다른 경험과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색이지만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많이 사용하는 색에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아이의 그림에서 많이 쓰이는 빨강이나 검정에 대해서 염려하시기도 해요. 오늘은 제가 색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색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색에 대한 아이들의 감정이 다 다르고 표현하는 이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한 색만 보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굉장히 꼭 중요합니다. 알아주셨으면 해요. 네.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만 보고 절대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무슨 색깔일지, 또 우리 어머님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의 색깔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좀 서로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마음이 무슨 색깔일까 고민하기 이전에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저랑 이렇게 만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오늘 내가 지금 만약에 색칠을 한다면 이 색깔로 색칠하고 싶다. 나는 지금 색칠을 한다면 그냥 딱 나한테 색연필이 있다면 이 색깔을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색깔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상태의 기분으로는 내가 나에게 크레파스가 있다면 이 색깔로 색칠하고 싶다. 자, 어떤 분들의 색깔, 초록색, 우리 쓰는 어머니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빨강, 초록색. 네, 지구가 막 나오고 지금 빨간, 검정, 파랑, 연두색, 갈색, 주황색, 빨강, 주황, 하늘. 네, 지금 무지갯빛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오늘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싶어요. 파란색, 회색 있으시고요. 회색, 빨강, 주황, 노랑. 네, 핑크, 네, 핑크 있으시고. 네, 검정도 좀 계시고요. 파랑 계시고. 파랑과 초록, 빨강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초록, 파랑 지금 많이 나오시는데요. 자, 오늘 지금 적으셨던 채팅창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컬러를 말씀드릴 때, 내가 지금 저런 상태구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선호하는 색깔을 자주 쓰는 것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날 기분에 따라 그 색깔을 유독 찾는 경우에도 심리 상태가 반영됩니다. 네, 부모님들도 원래는 내가 검정을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갈색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래 분홍을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파랑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우리의 감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연령별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을 인지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또 우리의 그런 감정을 색깔로 어떻게 또 조금씩 힐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달 단계에 따른 색 인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0살에서부터 7살까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색을 인지하고 발달하는지를 아시면 이 아이들이 내 아이만 이렇게 원색을 좋아하고 내 아이만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제일 빨리 없어지는 색깔이 딱 2개 있어요. 무슨 색일까요? 자,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아이들이 원에서 색연필로 이제 저희가 자유선택 활동할 때 애들이 막 그 그림 그리는데요. 색연필 중에 딱 이 2 색깔은 항상 빨리 없어져요. 네, 노랑, 검은색, 빨강, 핑크, 빨강이요, 검정, 핑크, 파랑, 분홍색, 노란색, 빨강. 지금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들. 지금 어머님들 지금 그냥 무지개 색깔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아이들이 4살부터 7살까지 대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 색깔 2개는요. 아예 따로 구비해 놓을 정도로 빨리 닳습니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빨강,
검정! 박수 쳐주세요. 빨간 검정. 우리 신요한 어머니 맞추셨어. 막 뿌듯해요. 뿌듯해요. 예. 우리 집에도 어쩌지 빨간색만 없더라. 그쵸? 네. 어머님들이 빨간색 검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셔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정말 원에서도요. 어쩜 그렇게 검은색, 빨간색을 많이 쓰는지.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빨간색, 검정색을 아이들이 조금 빠르게 인식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4살부터 7살까지 통제를 제일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쵸? 통제를 많이 받는 시기에 아이들이 그 통제를 견디지 못해 나타나는 색이면서 통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검은색 쓴다고 해서 무조건 애들을 이거 무슨 패스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네. 맞아요. 두루두루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보통 원에서 보면 검정, 빨강을 엄청 잘 씁니다. 아이들이. 자, 발달단계에 따른 색 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아이가 선호하는 색으로 알아보는 성격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이 아이가 선호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른들도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 또 내가 안 쓰던 색을 갑자기 생각나게 될 때에는 우리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다라고 오늘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아이의 성격을 보완하는 컬러 컨설팅 그리고 우리가 색을 알아보면서요. 내가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할 때는 이런 색깔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컬러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유아기에 우리 아이들이 색 인지 발달 과정입니다. 자, 먼저 0에서부터 3개월 아이들은요, 갓 태어났을 때 시력이 약 0.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요, 색의 식별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흰색 요거 정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눈이 가고 빛에 따라서 얼굴이 가지만 눈은 뜨지 못하는 상태이죠. 흑백이지만 공감과 사물의 형태로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때 딸랑딸랑 소리를 내거나 손발을 많이 만져주면서 이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뇌의 발달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느껴지는 색은 흑백이지만 감각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점점 빛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극적으로 이제는 적절한 빛과 색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이 눈에 익숙해지도록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눈을 잘 떠도 이게 막 빛이랑 막 섞여서 보이는 상태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0, 3개월로 돌아가신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자, 0, 3개월 내가 눈 떴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네, 눈 떴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빛이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막 소리 크게 들리면 굉장히 크게 들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적절하게 이제 빛을 보여주고 색을 보여주는데 빛의 밝기 조절을 하면서 아이들이 색을 조금씩 빛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많은 빛을 줘도 시각에 무리가 좀 올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0개월에서부터 우리 이제 12개월 지나서 24개월 정도 되는 때에 눈을 자주 비비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 각막이 굉장히 많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5살, 6살, 7살 때 안경 끼는 아이들 있잖아요. 안경 끼는 아이들. 저도 굉장히 안경 일찍 껴가지고 지금 저는 라식을 했지만 안경을 일찍 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시신경이 떨어진 게 아니라 눈을 많이 비벼가지고 이 각막이 손상돼서 난시랑 그 부등상시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눈을 자주 비비는지도 좀 보시고 너무 많은 빛을 한 번에 주게 되면은 눈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우리 0, 3개월 때는 이제 눈부시지 않을 정도의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서 색에 자극을 주시는 것이 좋다. 그때 색 발달이 잘 이루어지면요. 뇌 발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4개월부터 12개월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색을 인지할까요? 색보다는 형태에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이때 우리 아이들 전집 사실 때 보시면은 그 기하학적인 모양 있는 그 책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검은색, 하얀색 대비되는 거, 그리고 기하학적인 모양들, 여러 가지 모양들, 동그라미에서부터 요렇게 생긴 모양들, 삼각형 모양들, 여러 가지 모양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도 다 이렇게 학문적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그림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후 3개월부터는 이제 색을 조금씩 식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시력은 1.0 정도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색보다는 얼굴 형태, 동그라미로 얼굴 형태를 약간 기억하는 정도와 기하학적인 모양과 약간의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응한다. 그리고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 1세부터 2세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영아기가 지나면서 이제 우리 태영아기가 지나고 영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색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리고 이 색에 대해서 색과 이름을 연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강, 파랑 등의 원색을 인식하기 시작해서요. 빨강, 파랑을 만 1세, 2세 때는 그 약간 자극적인 색깔 아이들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자기의 눈에 그었을 때 명확하게 보이는 색깔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압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그릴 때는 굉장히 희말이 없게 이렇게 아이들이 그리잖아요. 그리거나 찍습니다. 찍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물체가 어떤 색깔을 내느냐에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명확한 색깔이 나오는 원색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런 색깔들을 좋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1세 전후에도 이제 0.3, 0.4 정도의 시력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아이들의 시력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등의 원색에 가까운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 색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 자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4살 정도 이렇게 어머님들이 가시면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무슨 색이야? 사과는 무슨 색이야? 이거 같은 색이네. 저건 다른 색이네.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색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이제 색이 이 색이 요거구나. 빨간색이 빨간 요 색깔이구나. 빨간색은 사과 저 색깔이구나. 딸기 색깔이구나. 초록색은 소박 색깔이구나. 뭐 요렇게 아이들이 인지하는 단계이다. 이때요 아이들은 이제 미술교육학자 빅터 로엔필드의 이제 아이 발달 단계별 그림의 특성을 보시면 난화기라고 합니다. 첫 돌에서부터 만 1세까지 아이들이 손에 펜을 쥘 정도의 힘이 생기면 막 그리기 시작하죠. 막 난화를 그려요. 자, 이때 이 아이들한테 얘가 어떤 감정으로 그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지금 뭔가 의미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없습니다. 네. 만 1세, 2세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네, 이때 아이들은요, 그냥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 정서를 알리겠다 뭐 이러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은 목적 없이 그리는데요. 이거를 그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끼적인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선생님들이 만 1, 2세에서는 끼적이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난화기에서는요,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마음대로 끼적이고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자기가 본 거에 대한 어떤 느낌적인 걸로 그것을 불분명한 형태의 원이나 선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만 2세로 점점 가면서요. 이제 1세까지는 아이들이 어떤 목적 없이 막 끼적이기를 하는데 만 2세 정도 가면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트면서 뭐를 하기 시작하면요. 알 수 없는 원과 선을 그렸는데 거기에 엄마래요. 네, 알 수 없는 선을 막 그렸는데 그게 아빠라는 거죠.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끼적인 거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과 몸, 얼굴을 표현하는 것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기특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만 3세에서 6세, 유아기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색과 내가 목적을 들고 이 그림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심리가 반영되는 시기죠. 5살부터 만 3세라면 5살부터는 이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아이들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아이가 어떤 옷을 입고 원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색깔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암암리에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어볼 수 있는 또 여유가 좀 필요하시겠다라고 봅니다. 자, 먼저 색과 색의 이름을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고요. 또 만 3세 정도 되면 이제 시력이 1.0, 아까는 0.1, 0.3 요 정도로 올라오다가 1.0으로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서 실제로 3살 정도 이후가 되면 뇌의 95%를 성인의 뇌 95%가 완성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것, 느끼는 것, 감각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성인의 어떤 논리 수준과 비슷하게 가기 시작해요. 개념과 어휘가 성인처럼 몇만 개의 어휘를 쓰지 못할 뿐이지 이제 500개에서부터 1000개, 2000개, 10,000개 이상의 어휘를 점점 배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개념을 획득할 때 이 그림과 색이 이 아이들의 개념과 획득한 그 개념을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 도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3세 전에는 형태의 반응이 강하지만요. 만 3세 이후에는 6세까지 대부분 이제 색에 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독 어떤 색에 강조하고 대체 왜 우리 아이는 아침마다 그 색깔의 옷을 입겠다고 나를 그렇게 잡아 당기는지 그 이유가 이제 이 유아기 때는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색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주 보았고 자주 인식하고 있었던 익숙한 빨강, 검정, 노랑, 파랑, 초록의 원색을 벗어나서 분홍, 파랑, 하양, 뭐 하늘, 보라, 연보라, 연두, 초록의 연두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도래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이 아이가 계속 한 가지 색에 집중하는 것 같을 때에는 사실 색에 대한 다양성을 좀 보여주기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집의 장롱문을 딱 열었을 때 나는 색깔이 다양하다 하시는 분, 동그라미. 나는 우리 장롱의 문을 딱 열면 나의 옷 색깔은 다양하다. 초록, 빨강, 보라, 분홍 다 있다. 동그라미. 오, 네. 여기 보신 어머님들 패셔니스트. 나는 열면 무채색만 있다. 흰색, 검정, 회색. 흰색, 검정, 회색만 있다. X. 나는 흰색, 검정, 회색만 있다. X. 아, 네. 무채색만 있는 경우 있어요. 저도 제가 보니까요. 딱 여니까 저희 집에 무채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채색에서 조금 색깔 있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갈색. 갈색에서 조금 색깔이 있어. 카키색.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마음 잡고 내가 진짜 색깔 있는 거 사야겠다 했더니 네이비. 요렇게 색깔이 되게 한정적인 분들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굉장한 색깔의 다양성을 추구해서 근데 그 다양한 색깔의 엄마 밑에 자란 아이들 보면요. 색깔이 또 다양해요. 그쵸? 이제 무채색의 어머님들은 아이도 무채색으로 좀 고르셔. 아니 자기만 부끄러운데 왜 애까지 부끄럽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채색의 아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3에서 6세 사이에서는요. 우리 부모님들도 약간의 다양한 색깔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 아니면 도전하란 말 안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가서부터는 그냥 무채색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아이들이 색깔의 감각을 익히는 시기,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면서 그림 그리실 때도 색연필 12가지 색깔로 그리시잖아요. 보통 12개만 쓰시잖아요. 이때는 24개 써주세요. 24개. 24개 써주시면 거기에 은색 있고요. 금색 있고요. 또 거기에 형광색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24가지 정도의 색깔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탐색해보다가 자기가 자주 쓰고 익숙한 색깔을 거기서 고르게 돼요. 그럼 그게 아이들의 정서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가지 색깔은 어차피 우리 아이들한테 원색 계열의 색깔이 많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아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왕 아이들한테 조금 색깔에 대한 다양성을 주시려면 24가지 이상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계속 아이들이 같은 색깔 고르잖아요. 오늘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로엔필드의 아이 발달 단계별 그림의 특성에서는요. 이 시기를 전도식기라고 합니다. 도식. 말이 너무 어렵죠. 제가 그래서 이론 학자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도식이라는 것은 이제 표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그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컵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컵대로 딱 그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도식기가 됐다. 도식을 할 수 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그럼 도식기의 전 단계가 전도식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컵을 그리고는 싶지만 정확하게 그리지는 못하고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보다 그리기 쉬운 것부터 그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나 그리기 쉬운 것을 그리되 이왕이면 똑같이 그리려고 엄청 애써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도와주냐면 동그라미 틀 안에서 삐져나오게 그리지 마.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손과 눈의 협응력을 키우고 관찰력을 키우고 집중력을 키우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선 안에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요. 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이런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아이들이 막 이제 아무렇게나 그릴 때 자동차를 보고 한번 그려볼 수 있게 하고 나무를 보고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의 발달 단계에 따라 아이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색채와 감정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뇌는요. 뇌 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 어딜까요? 바로 오감각이죠. 네.
이 5가지 감각 중에 70% 이상이 뇌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 70% 이상이 되는 감각이 시각입니다. 뭐 미각, 촉각, 뭐 후각 여러 가지 감각 중에 시각이 뇌 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요. 시각이 보는 이 색이 파동에 따라 달라지면서 색을 좋아함에 따라 뇌가 반응을 합니다. 그럼 뇌가 반응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감정 표현이죠. 그래서 저희가 색과 뇌의 활동과 감정이 굉장히 일치해서 잘 가는구나. 예를 들면은요, 주차장에 파란색 조명을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나라 현에서 2005년 푸른색 가로등을 도입한 다음에 2002년 32,017건 범죄수가 2007년 18,229건으로 감소했어요. 거의 2만 건이 감소했어요. 원래는 주황빛이었거든요. 주황빛 주차장 그 조명을 파란색으로 바꾸자마자 범죄 건수가 2만 건으로 줄은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감각적으로 빨간색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감정이 흥분 상태로 도래가 됩니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뇌가 보는 것이 굉장히 저희의 감정을 움직이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더라. 또 빨간색을 본 7세 남아의 맥박수가 111이었는데요. 파란색으로 본 다음에 5분 후에 검사해 보니까 91로 떨어졌어요. 네,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 색깔과 우리 뇌 활동에 관계가 있다. 한국색채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화가 나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는 우리가 색을 표현하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검정이나 회색을 선택해요. 우울할 때는 보고 싶지 않고 또 슬프거나 할 때는 뭔가 빨간색, 노란색과는 안 맞아요. 그쵸? 근데 내가 되게 기분이 좋고 오늘 바다 가고 싶어요. 그럼 갑자기 파랑, 노랑 막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 막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름 되면 빨간색 옷 많이 입고 형광색 옷 많이 입잖아요. 그게 바로 그 여름이라는 그 환한 날씨와 함께 감정이 더 밝고 쾌활해지고 에너지틱해지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옷들이 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런 유행들이 우리의 감정과 시대의 문화와 배경과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특징적인 색채들은 상황의 정서와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충동적인 어린이는요. 색채에 아주 강한 흥미를 보이고요. 남아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이 색채에 대한 흥미와 그 색채에 대한 내 감정을 나타내는 지속도가 더 오래가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또 색채에 관심 있는 아이에 비해서요. 선이나 형태로 이렇게 막 자꾸 관심을 보이는 색으로 막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애들은 감정을 빨리 표현하는 건데 색으로 선으로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는 기질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색깔을 많이 쓰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자세히 보시면 내성적인 아이들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외부의 사물에 관한 관심이 강하고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지적인 행동을 보여요. 자, 외부의 사물에 관심이 강하다는 말은요. 선으로 행태를 이렇게 그리는 아이들이 보면 바깥에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내성적이라고 그랬죠. 내성적인 아이들은 먼저 가가지고 내가 먼저 내 표현하고 내 감정 막 말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얘기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내 마음을 막 색깔로 바로 표현하지 않고 선이나 형태로 그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약간 냉정하게, 이렇게 민첩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색채는 감정과 심리 상태랑 관계가 굉장히 깊고요. 선과 형태는 내가 그것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을 따뜻한 색 그리고 차가운 색으로 구별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 빨강이 의미하는 것, 노랑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따뜻한 색에는 빨강, 노랑, 오렌지 같은 붉은 계열의 색깔이 있겠죠. 자유로운 감정적인 행동, 따뜻한 애정적인 관계, 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한 색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동정을 좀 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주는 만큼 나 또한 사랑을 받기 원하는 아이들이 이 따뜻한 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놀이에서도요. 굉장히 협동적이고 어느 순간이나 빠르게 적응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가운 색에는요. 파랑, 청록, 검정, 초록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가운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아이들일까요?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고 지적인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획에 맞게끔 행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계획에 맞게끔 행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계획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공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자기중심적으로 감정을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색을 가진 분들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의존적이고 사람 관계에 중심적이라면 차가운 색은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냉소적이고 신중하지만 한 번 이제 빠지면 끝까지 가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고 조금 자기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획력, 실행력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색깔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빨강 말씀하셨던 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뭐 검은정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었고요. 노랑 얘기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빨강 기억나시나요? 빨강. 네, 빨강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얘기할게요. 빨강은 애정과 연관된 감정의 표현입니다. 관용, 사랑, 순교, 신의, 용기, 풍요로움, 싱싱함, 외향적, 적극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우리 그 빨강은요, 굉장히 건강하고 외향성의 상징이면서 활동적이고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피를 좋아한다거나 네, 뭐 전쟁을 좋아한다, 얘 뭐 좀비 영화 좋아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활동적이라서 그래요. 원만한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낀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거예요. 우리 빨간색 이걸 좋아하는 아이들의 어머님들은 에너지가 좀 많으셔야 됩니다. 아버님들도 우리 아이랑 정말 에너지틱하게 놀아줘야 잠을 잘 자요. 네, 빨간색 아이들은 발에 불이 있어, 불이. 그래가지고, 웬만해서 내가 정말 탈탈탈탈 털려서 힘들지 않으면 잠 잘 안 자죠. 예, 초록만 좋아하는 아이 조금 이따 나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사회규범 같은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만해 하지 마. 잘 안 들을 거예요. 네, 원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을 잘 쓰는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왜요라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아이들입니다. 반응이 빠르고 연령에 어울리는 또 적응을 잘해요. 건강한 적응을 보입니다. 어른들과 네, 지금 초록색 분들 되게 궁금하신데 네, 초록색 분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어른들과 친구들 주의관계 사이가 좋고요. 잘 협동해서 놀아요. 그런데요, 이 빨간색 아이들이요, 너무 세게 그림을 그리면서 진하고 굵게 칠하는 경우에는 저기가 좀 있고요. 공격적인 사회성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굵은색으로 그리거나 계속해서 다른 색을 위에 덧칠하고 다른 색을 그려놓고 빨간색을 그 위에 계속 덧칠하는 경우, 빨간색과 검정색을 혼합해서 덧칠하는 경우에는 욕구불만과 고집스러운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빨간색으로 둥글둥글한 선을 이렇게 자주 그리거나 만족스럽고 좀 약간 이렇게 엄마 이거 태양이야, 해야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동그라미 많이 그리거나 빨간색을 그냥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사용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상태고 내가 이 빨간색으로 난 에너지틱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표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구가 많은 대가족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고 또 앞뒤 생각이 없이 앞장서거나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매우 활발하지만 자기 주장을 아주 많이 내세워서 친구를 오래 사귀지 못하는 경우 빨간색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 이 부분은요, 아사리 그 심리학자와 우리 논문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다 연구 보고된 내용이라 가지고요, 제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참고 문헌 뒤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이때 우리 어머님들이요, 부정적인 좀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우울한 아이들 있잖아요. 약간 좀 내성적이고 약간 조금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조금 빨간색을 옆에서 잘 보이게 해주시면 활기를 넘치게 하고 내가 다음 꿈을 가지고 야망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틱하게 하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조금 반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 주황입니다. 자, 빨주, 노초 이런 순서로 가요. 네, 지금 나는 먼저 우리 따뜻한 색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황, 지성과 파워입니다. 자, 주황, 우리 어머님들 주황 어디서 많이 보세요? 주황. 네, 주황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주황이 굉장히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틱하고 파워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주황색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활동성 있고 충만하고 호기심이 강하고 지성에 내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주황에서는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생활의 활력을 가지고 유쾌하고 개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 축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주황입니다. 자, 주황은요 흥분한 색이고요. 팽창색이면서 주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중에서 주황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심리 상태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생기게 하는 색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자, 빨강에 가까운 주황일수록 따뜻한 에너지 상승과 즐거움을 나타내고요. 노랑에 가까울수록은 편안함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자연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가 굉장히 상승하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틱한 아이들이 막 에너지틱하게 막 쓰는 거가 생명력을 나타낸다고 하면 채도가 점점 낮아질 때 이 칠배 원자님들의 그림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회귀 본능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채도가 너무 낮은 주황은 약간의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요, 우울하거나 소심한 아이일수록 감정을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색이 바로 빨강에 가까운 주황색이고요. 식사할 때도 주황색, 아이들 당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은 싫어하지만 아이들의 그 입맛 말고 색깔을 조금 보여주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식사할 때 이런 색깔들을 자주 보여주시면 즐겁고 맛있게 느껴지게 하고 신맛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일 가게나 이런 패스트푸드점에 이렇게 주황색을 많이 한 이유가 입맛을 돋구게 하려고 한다고 해요. 다이어트 때는 그래서 주황색이 주변에 엮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이어트에는 네. 자, 그러면 주황에 집착하는 아이들, 집중하는 아이는요, 약간의 핑계대는 성향이 있고요. 좀 변덕스럽고 불안을 유발시키거나 경계하려는 성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틱한 거에 비해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경우에는 반대급부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궁금해하셨던 분홍이 먼저 나왔습니다. 분홍. 예, 핑크 나왔습니다. 자, 핑크 해볼게요. 우리 시윤이 어머니 잘 보셔야 돼요. 자, 핑크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의 사랑,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핑크 좋아하는 아이들은 보면요, 굉장히 핑크하죠. 네, 분홍하죠. 근데 이제 핑크를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영유아기 때는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의 구분으로 지으시면은 안 좋습니다. 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아이들도 파랑 좋아하는 게 있고요. 남자아이들도 분홍 되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성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분홍 좋아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여자 성향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보다는 그냥 그 아이 자체의 감정과 성향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섬세하고요. 사람을 관심 있고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배려하고 상냥한 아이들이 보통 분홍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상냥하고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은 사랑이 많다, 애정이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 엄마 찾고 의존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분홍이 원체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상냥하고 막 그렇게 또 배려심도 이타심도 많아요.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인형 사면 2개 사야 되고 이런 아이들 있죠.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상처도 잘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한다 그러면은 너무 슬퍼요. 네, 되게 섬세하죠, 아이가. 그래서 자기가 배려했는데 배려를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나 너 좋아해, 근데 나 너 싫어해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나 싫어한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리고 호기심이 되게 왕성하고요. 다양한 것에 관심도 많고, 이게 분홍 이런 아이들은 목표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그 따뜻한 애정? 사소한 이런 자극들. 어머니 너무 격하게 반응하시네요. 시훈이 어머니, 네. 시훈이 어머니도 이제 분홍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한 자극을 추구해요. 그래서 엄마는 파랑 좋아하는데 애가 분홍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파랑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엄청 그 신중하고 분석적이고 냉정하거든요. 네, 분홍은 또 엄청 달려들어.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강을 좋아하는 것처럼 막 적극적이게 사람을 좋아하게끔 표현하진 않지만 항상 이상향을 꿈꾸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도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친구가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항상 이상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지적인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처를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요.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주 아파요. 그래서 얘가 분홍색 좋아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파, 엄마 나 지금 아파, 엄마 나 지금 힘이 없어 이렇게 말을 좀 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엄살이 많다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원체 이제 자기가 사랑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섬세하게 챙기고 싶고 배려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맞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자기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때 느껴진 스트레스를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제 혈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 난조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아프고 다쳐서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컨디션 난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프다 그래, 그냥 힘들다고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조금 연약함과 의존감이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연약함에 노출되고 내 연약함이 또 노출되고 누출될수록 점점 이렇게 자꾸 나올수록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생겨요. 내가 자꾸 저 친구 좋아하는데 저 친구가 나 싫다 그러고, 내가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더니 애들이 약 올리고, 아 쟤는 맨날 친구 따라다니는 뭐 엄마 따라다니는 마마보이래요 이렇게 놀림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있어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공포감이 커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분홍 친구들한테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보라입니다. 보라는요, 핑크와 파랑의 합체입니다. 아니, 빨강과 파랑의 합체죠. 핑크와 파랑의. 빨강은 완전 따뜻한 색인데 파랑은 완전 차가운 색이에요. 그쵸? 완전 반대 색깔이 붙었습니다. 네, 보라는 아주 신비로움과 고귀함의 상징이면서 빨강과 파랑, 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자아 성찰을 많이 하는 색깔입니다. 네. 실제로 약간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색깔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네, 보라가 조금 길어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간직하는 성격이고요. 감상적이고 우울함을 잘 타고 고독한 느낌에 잘 빠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우리 아이는 뭔데 저렇게 애가 비가 오면은 저렇게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우울함에 빠지나 하시잖아요.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냥 천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본인이 생각보다 생각이 많은 거죠. 자신이 자기 나이보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지능이 높고 응용력이 굉장히 강해요. 보라색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쓰니까 애가 이상하고 뭔가 정신적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능이 높기 때문에 생각이 다차원적인 생각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나라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그 아이가 이상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응용을 하고요. 남들이 생각 못했던 어떤 결과물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해요. 생각이 많고 다양한 것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지능이 높은데 거기다가 치밀해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잘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가거나 회사 갔었을 때도요, 일 처리 굉장히 꼼꼼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색깔이 서로 만났기 때문에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원할 때 끌립니다. 내가 따뜻한 것을 원하지만 내 현실은 지금 냉정해야 되는 상황. 요럴 때 있죠. 그럴 때 이 보라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신이 피로하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여기서 조율하기 너무 힘들면 갑자기 보라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알슐러 화이트윅이라는 미술심리학자는요, 보라를 침체된 우울한 기분이라고 체험을 가진 불행한 아이라고 했고요. 스위스 정신과 의사 로샤는 정서 불안을 가져오는 몸의 기능적이라고 할 만큼 이 보라가 정신적인 것에 아주 직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라를 좀 표현할 수 있겠다. 보라색을 또 단독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일본의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가 그 미술심리 치료하시는 분한테 우리 원에서 미술심리 치료하시는 분이 임상으로 들어오셨었는데요. 보라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눈에만 집중적으로 보라를 색깔을 쓰더라고요. 눈만. 그것도 두 쪽도 아니고 한쪽 눈만. 6살 아이가.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아이가 왜냐면 이게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적어도 6개월을 그 아이가 그 색깔을 어디 구간에 계속 쓰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니까 눈에 한쪽 눈에만 계속 보라색을 쓰길래 이제 그 미술심리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을 꼭 가셔라는 거예요. 안과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안과를 갔더니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애가 눈이 아팠던 겁니다. 약간 눈에서 안압이 높아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아픈 건지 모르니까 그냥 엄마한테 엄마 눈 아파 했지만 그게 실제로 진짜 그게 병인지 몰랐는데 미술심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허약한 아이들이 종종 선호하고요. 심리적 상처가 있거나 진짜 몸이 아프거나 부모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 보라색으로 그릴 때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아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의 가정의 배경과 자신의 몸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게 뇌에서 반응해서 나타나는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활기와 억제의 양면성이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두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욕구를 표현하는 색깔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좀 나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생각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가 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이 너무 보라이거나 배경 자체를 보라로 다 색칠하거나 지면이 보라로 색칠한 아이들은 외고집, 불통, 자기중심적, 남과 잘 다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보라라는 경우는 내 자신이 내 성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어우러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본인만의 기준과 본인만의 생각에 좀 잘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를 조금 사용하는 아이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다른 색깔들을 조금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보라를 사용하지 않는데 보라를 주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거를 뭐 보라색에 뭐 담요거나 뭐 장난감에 보라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라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그 가정 환경에 보라색만 집중해서 보라만 있는 집은 정말 문제가 있겠지만 뭐 담요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신발에 뭐 있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우울감이 좀 있고요. 고독한 느낌이 빠지는 아이라면 담요 색깔 바꾸시길 추천드려요. 이 아이가 빨간색을 막 엄청 좋아하고 노란색 엄청 좋아해서 막 애가 너무 밝아요. 맨날 노라 해가지고 애가 막 병아리같이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보라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라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보라색이 많으면 좀 줄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쇼크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요. 불안한 마음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산만한 아이들, 너무 산만한 아이들, 아까 제가 말했던 너무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은요. 약간 보라가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합니다. 진한 보라보다는 연보라, 파스텔 톤이 훨씬 정신적인 보호 기능을 한다는 거. 엄마가 보라 좋아하시는 부분은 혹시 제가 말한 부분에 내 감정이 혹시 있는지 보시고요. 보라를 그냥 내가 색깔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집중하다시피 보라를 좋아하시는 건지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자면요. 저희가 그냥 좋아하고 그 색깔을 조금 다른 것보다 선호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누구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요즘 웜톤, 뭐 쿨톤 이러면서 화장이 또 잘 받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심리 상태로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것 정도는 괜찮지만 내가 너무 보라에만 집중돼야 된다. 내가 너무 검정에만 집중되어야 있다. 이런 부분들 반복적으로 얼만큼 많이 사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꼭 그거 기억해 주세요. 파랑입니다. 파랑도 파랑 종류가 되게 있는데요. 이렇게 밝은 파랑들은 정직과 자유를 상징하면서 파랑의 대체적인 색깔은 차가움을 뜻합니다. 시원한 냉철한 편안함, 이지적 진실 순수, 정의로움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음을 좀 정화시키고요. 또 우리 마음을 자신에게 몰두하는 데 주로 쓰는 색으로요. 좀 이런 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파랑, 초록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나는 당면한 욕구가 지금 바깥에 나가는 건데 코로나로 현실에서 나갈 수가 없을 때 여러분 네 다이어트 할 때 파란색으로 밥그릇을 바꿉니다. 자 요런 것들이 파란색인 이유가요. 네, 욕구를 절제하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대응하려는 심리를 반영시킨다. 감정을 억제하고 머리를 식혀주는 색이고요. 파랑을 또 직접적으로 파랑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좀 이지적이고 이렇게 현실 파악이 빠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또 남자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남자아이들이 파랑을 많이 좋아하니까 파랑을 하면 남자아이다. 그리고 분홍을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분홍을 좋아하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어머님들 딱 태어났을 때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이 다르잖아요. 아버님들이 남자아이들은 남자답게 키우게 하려고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막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오면서 딸바보됩니다. 자, 요것도 색깔과 관계가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사회적 활동이 많으면서 제재를 많이 가하고 혼이 좀 많이 나죠. 왜냐면 움직임의 그 활동 범위가 여자애들이랑 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많이 당해요. 남자애들은 제재를 많이 당하면서 현실을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뛰어다니면 안 되는구나. 아, 우리 아빠는 나를 남자로 키우려고 하는구나. 규제가 많구나. 그런데 여자애들은요. 오로지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고 섬세하고 약간 예쁜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핑크가 성향이 더 많은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주는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럼 남자아이들이 분홍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자아이들이 한 명일 경우 외동아들의 경우에 분홍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파랑만 집착하죠.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너무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 남자의 여자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우리의 환경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냉정한 사고력으로 자기 억제가 강한데요. 내성적인 성향도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어머님 우리 아이폰 어머님, 아이폰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찐파랑과 하늘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짙은 철색은요.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힘겨운 고통과 각박감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짙은 철색, 네이비인데 되게 다크한 네이비. 이별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데에도 이때 찾게 되는데요. 피카소가 친구의 자살로 상실감에 빠져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대체적으로 청색 시대라고 불릴 만큼 파란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밝은 하늘색은요. 편안함과 자유로움, 통쾌함을 나타내는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짙은 색으로 다크한 네이비를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그 색깔을 쓴다고 했었을 때에는 혹시 원에서나 가정에서 이 아이가 지금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친구들이랑 같이 안 놀고 있는 건 아닌지 혼자 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덩어리로 묵직하게 네이비를 진하게 지나면요. 긴장하고 있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언제 혼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공포심을 나타낼 때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를 그릴 때는요. 형태 그리는 거 있죠. 그냥 그림만 그리는 파랑은요. 밝고 명랑한 감정 상태라고 해요. 자,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파랑이라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그냥 색깔을 많이 쓴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파랑을 가지고 집을 그리느냐, 나무를 그리느냐, 사람을 그리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색채에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6개월 이상 같은 구간에 계속 쓰느냐를 생각하시면서 어머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기는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그림에 이 유아기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자신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집중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더 거기에 많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어머님들이 이때는 전략적으로 방 분위기를 약간 톤 다운된 파랑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랑은요. 불면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명료성과 창조성을 증가시켜줘요. 막 빨간색으로 흥분된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파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묵직하게 다크하게 깊게 색깔하지 않는 네이비들은 이렇게 불면증 완화, 명료성, 창조성을 증가시켜 주시고 집중되고 중복되고 묵직하게 그려지는 다크 네이비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랑. 아유, 바로 노랑 나왔네요. 노랑입니다. 귀여움과 행복함의 상징이에요. 따뜻하고 기쁘고 친근하고 사교적이고 명랑하고 그냥 노랑은 노랑이에요. 뭐 노랑이 뭐 더 있나요? 노랑이죠. 노랑은 완전 노랑. 네, 노랑도 굉장히 귀여운 색깔입니다. 따뜻하고요. 친근한 성격이고요. 따뜻한 색에 속하는 난색에 속합니다. 밝고 명랑하다는 평 많이 들어요. 대인관계 원만하고 인기가 있고 평판이 좋아요. 또 대체로 과잉 보호 속에 자란 아이가 많고요. 걱정이 없어요. 행복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고 주목받고 싶은 상태가 바로 노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랑 좋아하는 아이들일수록 좀 밝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나 유치원에서 노랑 많이 쓰는 이유가 아이들의 밝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희망을 담아서 노랑이 많은 겁니다. 네, 노랑의 어린이집 차들, 유치원 차들도 노랑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밝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안전을 위한 것도 있으면서 두 번째는 아이들의 밝고 희망찬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노랑이 또 어떤 아이들은요, 어린이집 차만 생각해서 두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마다 다르죠. 그런데 노랑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주목받고 싶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랑 자체는 아이들이 어린이다운, 난 아이다라는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히 이 아이들 중에서요, 유아기에 머물고 싶은 의존감을 또 나타내는 경우 있어요. 퇴행하는 느낌으로 동생이 태어나면 갑자기 이 아이들이 색깔이 노랑이나 황토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동생 낳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이 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사랑받고 싶어. 엄마가 항상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어. 나는 언제나 아이였으면 좋겠어. 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따뜻함과 밝음도 있지만 유아성, 미숙성, 의존성, 은석부름의 심리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좀 더 어린이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과 노랑은 대비됩니다. 의존과 자립의 대결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괴테가 이렇게 노랑과 파랑의 대비의 그림을 그리면서 의존과 자립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했었죠. 이렇게 노랑과 파랑의 대비의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낙천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에요. 조금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노란색을 자주 보여주시는 환경에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떠올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초록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부분 뒤에 지금 색깔들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색깔들을 다 말씀드리고 혹시 질의문답 있는 어머님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교육이 끝나고 질의문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은 편안함과 건강, 성장의 상징입니다. 초록 아까 되게 많이 문의가 왔었어요. 초록. 성장, 회복, 안전, 여유. 왜 그럴까요? 초록이 주는 색은요. 산, 숲, 나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 때 산에 가면은 평안함을 얻지 않습니까? 여유, 조화, 균형을 이룹니다. 자, 내성적이고 침착하면서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아이예요. 감정적 충동이 그냥 표현하지 않고 보라처럼 숨기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거를 잘 순화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라 같은 경우는 그냥 숨기고 조금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프더라도 자기가 욕구를 이렇게 참는다고 보면요. 초록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초록은 조금 자기를 조화롭게 할 수 있고요. 자신을 주의 깊고 잘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은 정서가 좀 안정되어 있고요. 정서적인 표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해심이 많고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합니다. 이 아이가 내성적이고 침착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미 자기 만족을 갖고 있고요.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자기의 감정, 막 뛰고 싶은 감정과 지금의 현실을 잘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파랑과 노랑이 섞이면 뭐가 나와요? 초록이 나옵니다. 그쵸? 노랑의 어린이다운 욕구와 파랑의 이지적인 성향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초록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초록색은 정말 조율하는 힘, 조화로운 힘이 굉장히 강하다. 상상력이 풍부하면서 노력형이고요. 또 자기 주장을 적절히 하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사물의 판단을 잘합니다. 초록은 바다와 땅을 잇는 산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요. 초록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가정에 완고한 가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이 초록의 분위기, 초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아이답지만 가정에서는 조금 어떤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아이를 좀 이렇게 관리할 때 아이들이 이런 초록색을 좀 많이 표현하더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록이요, 빨간과 사용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합니다. 여러분, 초록이 빨간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좀 위험합니다.
성적으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부모님들 중에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통계적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는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 통계가 나와가지고 빨간색, 초록색을 많이 사용하면서 부모님들을 표현한 아이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초록인데 연두를 쓰는지 아니면 진한 초록과 진한 빨강을 같이 쓰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면 아이 자체의 성향 중에 성적인 욕구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TV나 매체물을 통해서 이런 성적인 부분이 나타나서 아이들한테 그게 보여졌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자, 연두는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정신의 평화를 갖게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황갈색입니다. 황갈색은 황토색과 갈색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건데요. 여기에 같이 갈색과 황토색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황갈색은 땅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따뜻함의 상징, 대지, 편안함, 생산력, 모성적인 힘, 자연과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박하고 성실한 편이면서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고요. 대지를 표현하는 데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땅처럼 조화를 이루는데 잘 적응하려고 하는 건강한 색입니다. 신체 기관과 정신을 강화하려고 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황토 침대, 황토 방 이런 데 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정신력과 신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초과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유가 아닌 우유를 많이 먹고 자란 아이나 의지력이 약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아이나 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지만 불만이 가득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감정의 제약을 받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이 색지심리학자 일본 아사리 학자는요. 밤에 오줌을 싸는 야뇨 현상을 가진 아이가요. 오줌을 싸서 꾸지람을 듣고 난 다음 날 90% 이상 황토색을 쓴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그 동생이 났을 때 노란색이나 황토색으로 이렇게 퇴행성이 나타나면서 그 색을 좀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연구 결과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 좀 제약을 많이 받을 때 그렇게 되고요. 조금 진한 갈색을 쓰는 아이들은요. 좀 가난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상태야.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 중에 진한 갈색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 갈색을 그냥 계속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땅을 그냥 색칠한 것을 넘어서 사람도 갈색으로 그리고 머리도 갈색으로 그리고 눈도 갈색으로 그린 아이들이 이런 가난에 대한 욕구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부재로 극도의 애정 부족을 느끼는 아이들이 고동색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뜻함과 생명의 상징이면서 또 반대로 내가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갈되고 결핍되었다라고 느꼈을 때도 이 흙 같은 색, 갈색을 사용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정입니다. 검정은 사회 적응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검정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검정은 또 다른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좋은 색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잘 적응하는 사회적 성격의 어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실천력이 강하고 지능 지수가 아주 높은 아이들이 검정을 좋아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은 무조건 나쁜 색이다? 아닙니다. 네, 검정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깊고 자주 사용하면서 이 검정에 대해서 집착할 경우 자기 통제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짓궂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또한 오히려 또 검정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힘이 좀 약하게 그리면서 검정에 대한 것을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데 쓰는 경우는 내가 무섭고 두렵고 귀신이 무서운데 이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도 안 무서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감정의 색은요, 무채색 중에 검정이 들어가잖아요.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이 없는 색으로 상징이 되면서 이 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배경을 검정으로 칠한다거나 사람의 얼굴에다가 검정으로 칠한다거나 집에다가 검정으로 칠할 경우에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격적인 성격의 이유가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결손가정이거나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부모님한테 심하게 꾸짖음을 들은 그 다음날이거나 이럴 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때 갑자기 애가 검은색으로 막 칠할 때 있죠. 그럼 그날 혼난 거예요. 네, 혼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주 계속 그 생각을 사용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이 아이가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지 또 원에서는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겉으로는 온순하면서 잘 적응하는 듯 보여도요. 자기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림을 그린 뒤에 검정색을 두르면요. 정서적인 결핍으로 고립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애정 결핍의 욕구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파랑은요. 내가 나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거라고 하면요. 파랑은. 검정은요. 나를 그냥 스트레스 주면서 제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제어라고 하더라도 파랑과 검정의 자신을 제어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님의 잘못된 훈육과 히스테리적인 성격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냥 갑자기 손이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조금 훈육이나 옳지 않은 태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이 자주 검정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한 거거든요. 나는 이제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 아이들한테 이 색깔이 나옵니다. 자, 회색입니다. 회색은요, 겸손과 내성적인 성격의 상징이고요. 평범하고 겸손하고 수수하고 약간 얌전하고 좀 노숙하고 어른스러움을 좀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소 어린이다운 면이 좀 적고요. 노숙하고 얌전한 성격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2021년에 회색과 노란색이 서로 사이클을 이루면서 지금 주조색으로 이게 트렌드색이 되었잖아요. 노랑은 굉장히 밝은 데 있어서 또 회색은 굉장히 얌전하죠. 밝은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얌전히 이 코로나 시대 때 자신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은요, 저희가 어른스럽게 그 아이들이 자신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통제력을 가지는 색깔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적극성과 생동감이 약한 타입이기 때문에 열등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물듯이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밝은 회색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좀 흰색에 가깝고요. 조금 어두운 색깔을 좋아하는 회색은 검정에 가까워서 이런 성격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회색이라더라도 다크한 회색이냐 밝은 회색이냐에 따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나타나는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흰색입니다. 네, 많이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흰색이고요. 다음번에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할게요. 흰색은 청결, 순수의 상징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소박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정확하고 완벽한 걸 추구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빛을 반사합니다. 아무런 색도 없습니다. 무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과 투명하고 정직한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과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흰색을 가졌기 때문에 애들을 다 포용할 것 같지만요. 오히려 친구가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신이 강직함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자꾸 엄마한테 이르고 선생님한테 이르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면요. 또 두려움과 무기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색깔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어서 그냥 흰색으로 색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거짓말을 좀 하는 아이들은요. 다른 색깔 위에 흰색을 덧칠해서 자기를 숨기는 그것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사교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사용한다면은 막 검정이나 막 빨강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조금 집중적으로 문제시 될 것 같다. 다크한 파란색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아이가 조금 지금 뭔가 자기를 압박하는 것 같다 하실 때는 약간 정화시켜주는 색깔로 이렇게 하얀색을 보여주시는 것도 해방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색의 혼합을 사용할 때는요. 색을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제 감정적인 적응도가 약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에게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창조성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색을 예쁘게 골고루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색을 그냥 막 섞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색깔 섞는 거 있죠? 그건 조금 위험합니다. 불필요한 색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색이라고 하면 내가 사용해야 될 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색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떠냐면요. 사실은 내가 이걸 써도 별로 나의 심리나 나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라는 심리가 이제 반영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색의 강조와 덧칠입니다. 그림의 윤곽선을 강조해서 칠하는 아이들인데 검은색 윤곽선을 너무 강조해서 검은색을 집중적으로 색칠할 경우에는 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교육이 원인이고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겹을 칠할 경우에는 열등감이 좀 있는 겁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안 혼날라고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선을 덧칠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위에 덧칠하는 색은 감정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의 둘레를 색으로 칠하는 경우는 환경과 단절 상태를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 색으로 띠를 두르는 경우에는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덧칠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자주 그 색깔을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컬러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성향을 한번 환경적으로 제시해 볼게요. 고집이 센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고집이 센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외에 뭘 입히려고 하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슷한 색깔로 여러 종류를 좀 두어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다른 색깔을 입히면 아이가 좀 더 거부하면서 더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이제 처음에 파랑을 좋아하면 파랑, 뭐 하늘, 보라, 분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에 대한 익숙함을 조금씩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파랑을 좋아하면 청보라와 녹색 등이 들어간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거나 집안의 가구를 서서히 바꾸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아이의 벽지도 막 난색보다는요, 무늬나 그림이 좀 있으면서 바닥의 색을 다른 색으로 좀 칠해서 요 색도 있고 저 색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고집이 센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부모님들이 색깔을 바꿔주셔야 돼요. 누구의 옷 색깔을요? 부모님의 옷 색깔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 색이 있는 부모님이 있고 무채색만 있는 부모님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색깔에 대한 것도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컬러의 옷을 아이한테 입히고 싶으시면 어머님도 또 다양한 색깔의 옷에 도전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유치원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조금씩 아이들이요, 알아서 선택하니까. 매번 싸워요. 맨날 턱턱거리고 뭐만 하면 화를 내고 뭐만 하면 막 뭐를 해요. 자, 이랬을 때 물론 대화법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구성해 주시면 좋겠죠? 네. 유난히 친구와 형제랑 많이 싸우는 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색의 옷을 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색을 입히면 더 흥분되는 상태가 돼요. 감정 기복이 훨씬 심해져요. 빨간색, 이런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색깔들은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요. 자극성이 없는 녹색, 파란색도 파스텔 톤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도 연두색, 파란색도 하늘색 이렇게 입혀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방을 꾸밀 때에도 안정감을 주는 파스텔 톤이나 그런 약간의 하늘색 톤 이렇게 자연에서 쉽게 접하면서 내 감정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색깔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색상의 벽지가 벽지에 다양한 무늬 있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흥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조금 민무늬의 편안한 파스텔 톤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원목으로 쫙 바꾸잖아요. 흐름이. 그게 바로 지금 너무 빠른 시대에 너무 많은 유튜브와 자극적인 것을 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환경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에요. 자기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대체적인 아이들이 무채색이나 이 차분한 색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요, 오히려 원색을 입혀주세요. 그럼 원색 입고 싶어 하나요? 입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튈까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라데이션으로 천천히 원색깔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가 원색을 입기 불편해하면요, 집안에 있는 어떤 꽃이라든지 액자라든지 벽지라든지 이 아이가 있는 어떤 자신이 자주 하는 공간에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요 4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해서요, 이렇게 밝은 톤으로 이 구성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은 아이들이 원색 입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나 양말 좀 잘 안 보이지만 이 아이가 어찌되었든 내가 조금 튀는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다른 아이들이 이거 무슨 색깔이야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핸드폰 고리, 가방 고리 같은 거 걸 때도요, 조금 내성적인 아이들은 그런 걸로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도록 밝은 톤의 장난감 고리들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스텔 톤은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아이가 조금 더 밝은 색깔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산만해요. 또 반대로 너무 산만할 때는요. 차분한 색상, 파란색, 녹색 계열이 좋습니다. 특히 짙은 색상의 파란색. 아까는 어떤 아이는 밝은 색깔의 제가 파란색, 연두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녹색이든 파란색이든 좀 차분한 색깔로 이 집중력과 정서를 좀 차분하게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하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의도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막 다양한 색깔로 섞인 콤비로 입히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같이 그 콤비가 아니라 너무 다른 색깔, 노란색인데 파란색 이런 거 입히지 마시고 이 콤비로 비슷한 색상으로 이 아이들은 해주셔야 산만한 그 정서 불안이 약간 더 내려오게 됩니다. 아이방을 꾸밀 때도 시선이 머무는 부분에서요. 색상을 신경 쓰시고 그 무늬도 신경 쓰셔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무늬 말고 이렇게 희미한 색상, 잔잔한 무늬로 아이들을 약간 조금 너무 띄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이 아이가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 아이가 정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만 노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서만 노는 아이들은요. 밝고 화사한 원색을 자주 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아이들이 그 원색을 자주 접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조금 불편해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구색, 연노란색, 연노색 등의 생기가 도는 색으로 꽃과 나무, 동물 그림들을 장식해서 이 단조로움을 피하는 걸로 우리 아이들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내성적인 아이는 조금 원색, 빨강, 파랑, 노란, 초록 이렇게 한다면요. 이 혼자서만 놀면서 다른 친구랑 놀 수는 있는데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약간 파스텔 톤의 색깔로 우리 아이들을 꾸며주시는 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 다른 아이들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색깔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색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이 많은 색깔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세상의 모든 색깔이 흑백만 있다면 또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검은색만 사용하는데 오늘 내가 이 말 들어보니까 얘 심각해. 너 왜 검은색으로 그리니? 너 검은색으로 그리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거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너 자꾸 왜 파란색만 입으려고 그래? 파란색 입지 마. 이렇게 하시려고 내가 이 교육을 한 게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색깔을 고를 수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 색깔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걱정과 염려를 하시기보다는 와 이런 색깔을 우리 아이가 좋아하구나. 근데 이 색깔을 좋아하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내가 이 부분을 좀 도와줘야겠다. 요렇게 하시려고 오늘 이 교육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마음의 색을 찾아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 색을 가지고 있는 이분에게 어떻게 또 다른 색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서로 협력하면서 마음의 색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네, 이 모든 자료들은요. 제가 이렇게 참고문헌을 남겨두었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좀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요. 이렇게 검색창에 그림으로 살펴보는 아이 심리라는 걸 누르시면 조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논문에서 아이 그 색칠 심리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시면 또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이 긴 시간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여해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자, 이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저희 함께 사진을 찍을 겁니다.